넘어갑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입니다. 자, 제가 또 누구를 또 깠대요? 제가 누구를 깠어요? 아니,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그렇다고요. 너가 누구를 욕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 자꾸 이렇게 뭔가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그러고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계속 과장을 해가지고 한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싸움 붙일 거 아니면은 그런 일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유 참.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자, 이재명 죽이려고 정치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치검찰 만행 충격 폭로, 이재명 죽이려고 공문서도 조작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씩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몇 개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제가 거론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저도 하나씩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찰이 지금 참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합니다. 증거를 많이 조작을 해요. 가장 많이 조작한 것이 진술 조작입니다. 참고인이나 피의자나 혹은 증인들을 협박해서 검찰이 원하는 가짜 진술을 만들어내는 거, 유도하는 거 참 많이 했죠. 그래서 뭐 회를 먹이기도 하고 술을 먹이기도 하고 오만때만 짓을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의 행동입니다. 검찰이 누군가를 회유 협박하면서 음식을 사먹였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꼭 등장하는 것이 회 아니면 초밥입니다. 한만호 사장,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위증을 하고 평생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사망하신 그 한만호 사장. 그분 역시도 진술 조작 협박을 받을 때 검사들로부터 회, 초밥 이런 것들을 얻어먹었다고 하죠. 간첩 원정화 사건에서 간첩 원정화의 진술을 받아낼 때 검찰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였대요. 원정화한테. 그리고 그때 안주로 역시 회, 초밥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IDS 홀딩스라고 조이팔 이후 최대의 사기꾼이라고 하죠. 그 조이팔, 제2의 조이팔이라는 그 사람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검찰청에서 제2의 사기를 저질렀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고 이 IDS 홀딩스의 이모 씨라는 사람이 또 검찰로부터 회와 초밥, 술 등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 등등도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하는 과정에서 회 뭐 이런 것들을 먹이죠. 자, 그런데 검찰의 진술 조작이나 협박이 단순히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증거를 조작하고 특히 공문서를 조작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지금까지는 기껏해야 카톡 몇 개 순서를 뒤집거나 없는 말을 있다고 우기거나 뭐 증거를 살짝 왜곡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도가 지나쳐가지고 공문서까지 조작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냅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그중에서도 공문서를 조작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입니다.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그 사건 재판이죠. 이 재판에서 지금까지는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내가 김문기 전화번호를 이재명 대표한테 알려준 것은 도지사 당선 이후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낱낱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김문기가 통화를 하던 이재명은 성남시장 이재명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김문기 씨가 나 도지사랑 통화했다고 주변 사람한테 자랑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이 증거 조작에 나서는 거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호주 출장 공문을 가지고 이 공문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출장 공문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보낸 것인데 총 2차례입니다. 최초 계획과 참석자 변경 공문 등 1차, 2차로 나뉘어져요. 참석자가 변경되는 두 번째 공문에 김문기가 포함됩니다. 최초 계획에서는 김문기 씨가 포함되지 않아요. 자, 검찰은 이 공문에 이재명이 서명을 했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결재 문서를 탁 제출을 합니다. 봐라, 김문기라는 이름이 든 그 문서에 이재명이 이렇게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래도 몰랐을 수 있지. 아니, 결제 서류를 뭐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살펴보고 합니까? 김문기라는 이름을, 그리고 서류에 봤다고 해서 그걸 기억해요? 그것도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솔직히. 근데 어쨌든 간에 검찰이 이걸 우겨요. 아이, 봐라. 김문기라는 이름이 포함되는 뭐 공문서가 있지 않냐. 이 공문서도 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 공문서 이름은 있는 거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하고 같냐? 공문서에 이름이 100개, 1000개 있어봐라. 그게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거지. 아, 진짜 황당한 얘기인데 여하튼 간에 검찰이 이렇게 우겼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게 알고 봤더니 조작이었던 거예요. 자, 검찰은 총 2차례의 공문이 있고 1차에는 참석자에 포함 안 됐던 김문기가 2차에 포함됐는데 이 변경된 공문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김문기를 안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뭐다? 2차례 문건 중에서, 서류 중에서 첫 번째는 결재를 했지만 2차에는 결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기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문서에는 이재명 시장의 결재가 없었다는 거야. 김문기라는 이름이 있는 문서에는 이재명의 서명이 없어요. 결재를 안 했다는 얘기야. 검찰은 김문기라는 이름이 있는 문서에 이재명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은 안다. 김문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주장이 깨지는 순간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더라. 1차 공문과 2차 공문을 뒤섞어요. 그래서 공문 2개인데 하나는 그래서 표지가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2차 결제에도 이재명 대표가 도장을 찍은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제출을 한 거야. 말 그대로 조작이죠. 그냥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조작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위조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모해 증거 위조라고 하죠.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에 이거는. 그죠? 공문서를 위조를 한 거예요. 자,
검찰이 되게 급했던 모양입니다. 증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도 검찰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를 이번에 민주당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검찰의 증거 조작을 하나를 발견했으니 여기에 가담한 검사들을 철저히 징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후임으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맡게 된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 단장 민영배 의원입니다. 당이 파악한 하나씩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갈 예정입니다. 5가지로 분류한 검찰의 사건 조작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수사 조작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억지로 꿰 맞추기 위해 공문서 등을 조작한 행태입니다. 둘째, 진술 조작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하여 진술 조작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증거 조작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이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녹취록을 조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넷째, 증거 기록 조작입니다. 재판 증거를 조작해 사법부를 유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다섯째, 사실 조작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짜집기하여 실존하지 않은 허위를 창작한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 중 수사 조작과 관련해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영배 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발족시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말씀하신 증거 기록을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회견을 하는데요. 이어서 이런 내용의 조작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특검도 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폭로를 해갈 겁니다. 저희들이 짐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면담을 하자고 그러면 피하는가? 다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지금까지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현장 대책기도 하고 또 이런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고민하고 특히 이런 사건 조작에 정치적 목적인 사건 조작에 나섰던, 앞장섰던 혹은 주도했던 그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징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표지가리 공문조작, 허위 진술을 주도한 검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회견문을 우선 낭독한 다음에 밖에서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표지가리, 공문조작, 허위진술 유도한 정치검찰,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로 바로 잡겠습니다. 전입가경, 갈수록 태산입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불법 회유와 협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대책단에는 여러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을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3월 공판 과정에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논란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가리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결제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제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집기했습니다. 위법한 공문서 위조로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결론 정해둔 짜집기 수사의 표지가리, 짜집기 공문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에 최모 전 성남시 기업 지원 과장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차장이 동행했다는 공문을 이 시장이 직접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시장이 결제한 2014년 12월 1일 최초 공문에서 참석자는 김문기가 아닙니다. 이모 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출장 일정이 조정됩니다. 이에 공사는 2014년 12월 24일 참석자를 이모 씨에서 김문기 처장으로 변경 적시해 성남시에 통보합니다. 이 공문은 이재명 시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습니다. 즉, 이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고 아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공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최 전 과장이 이상한 진술을 했을까요? 최 과장이 속았습니다. 검찰의 치졸한 공문서 위조 공작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의 결제가 이루어진 공문과 그렇지 않은 공문을 표지가리로 섞습니다. 2014년 12월 2일자 문서 표지에 2014년 12월 24일자 속지를 짜집기에 새로운 문서로 생성한 것입니다. 검찰은 최 과장 신문 때 이 문서를 들이댑니다. 더욱이 공문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흐릿한 TV 화면 캡처본만 제시합니다. 최 과장은 검찰의 의도대로 속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합니다. 그렇게 검찰은 김문기가 참석자로 적시된 문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제했다는 허위 진술을 확보합니다. 군부 독재를 포함한 그 어떤 정권도 이렇게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정치검찰이라도 이리도 저열할 수는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못된 심보의 반복적 사건 조작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미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으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주권자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자,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중에 이제 중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서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직접 의원님들의 목소리로 듣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검찰의 조작, 공문서 조작은요, 증거 조작일 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라고 하죠. 공문서 위조 및 공문서 위조의 행사.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이거는요, 중대범죄입니다. 검사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겠죠. 근데 이 공문서 위조의 목적이 모해 위증 교사 아닙니까? 모해 증거 조작이잖아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에 처하는 그런 황당한 게 이 대한민국의 법정 현실이라면, 공문서 위조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기 위한 공문서 위조라면 이거는 능지처참 아닌가요? 당연히 공수처 수사 대상이며 공수처를 믿을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 대상이 됩니다. 이화영 부지사 건과 같이 똑같이 특검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송영길 대표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증거 조작이 곳곳에서 그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검사들은 현직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앞서서 윤석열로부터 팽당했다는 송경호 중앙지검장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아니, 핵심적인 조작의 주범, 조작 공범, 하여튼 뭐 핵심적인 책임을 피하기도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송경호도 똑같은 놈이라고. 문제는 그렇게 지를 위해서 증거까지 조작해 주던 애도 뭐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는 게 윤석열이라는 거고, 그게 가진 자 적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백날 첫날 닦아주고 챙겨주고 뒷바라지 해줘도 조금 틀어지면 바로 탱시키는 게 그게 윤석열이고요. 그게 적폐들의 모습이에요. 그거 박근혜도 똑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유승민이 왜 박근혜한테 쫓겨났겠어? 예. 한 가지 평생 잘해주다가 딱 한 가지 비틀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유승민은 배신의 정치 어쩌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은 새끼들이야. 송경호, 아유. 자, 조작은요, 한 번 한 놈이 또 합니다. 한 번 해보니까 재밌거든. 그리고 보통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안 되던 일이 척척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조작이 일을 처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일 처리를 잘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놈들이 보기에는 뭐, 아유, 솜씨 좋네, 수완이 좋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조작을 수완 좋다, 실력 있다란 말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흔적을 남긴 자들은 내쫓아야 된다. 아니, 일벌백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